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는 보이지 않는 저항선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적정가를 넘어섰을 땐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선뜻 구매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버텍스의 엘프마을 시리즈는 물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긴 했어도 이 가격 저항선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라인은 어느 제조사나 필요한 법이기에 과거의 버텍스는 야심차게 오빗걸즈라는 오리지널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최상급 라인으로 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품 제작 과정과 인터뷰가 기록된 책자까지 넣어 제품의 가치를 구매자들이 느낄 수 있게 브랜딩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빗걸즈 피오나 풀무는 엄청난 완성도와 흠잡을 부분이 없는 제품이었지만 인지도가 부족했는지 흥행하지 못했고 할인의 추억을 겪으며 바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두 번째 캐릭터는 몇 년째 소식이 없는 상태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엘프마을을 통해 고급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던 걸까요? 엘프마을에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가격 저항선을 돌파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엘프마을 14번째 주민 마마티아나입니다. 제조사는 버텍스, 일러스트 작가는 마타로, 출시일은 2024년 8월, 가격은 54,980엔, 국내 샵에서는 49만 8천원에 예약받았습니다. 기존의 엘프마을 안테나샵 한정 버전이 30만원 초반대였던 걸 생각해보면 가격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안테나샵 한정 제품은 수주받은 양만 생산하는 수주 생산 방식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미리 설정된 수량만 생산하겠다고 예약 단계부터 선언한 상태였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인지 미개봉 리셀가의 가격 상승폭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엘프마을의 안테나샵 한정 제품이 원래부터도 예약받은 양만 생산했던 제품이라 출시 이후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긴 했지만 이번 마마티아나의 경우에는 미개봉 리셀가가 67,980엔으로 정가 54,980엔보다 약 24% 상승되어 상당히 높은 리셀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직구를 하게 된다면 배송비와 관세 포함 거의 8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제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마마티아나의 첫 느낌은 앞서 발매했던 세실과 코크로의 의상과 유사한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금속 프레임과 드레스 구조에서 통일감이 느껴지지만 딸들의 의상이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마티아나의 의상은 압도적인 화려함과 볼륨감을 특징으로 내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의 최상급 라인이던 오빗걸즈 피오나 풀문과 비교해봐도 밀리지 않는 볼륨감으로 보여지는데 제조사가 예약 단계부터 최신 조형 기술로 만들어 급이 다르다고 선언한 만큼 확실히 첫인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프로포션이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기존 안테나샵 한정 버전과 동일하게 금속 프레임과 잔디 베이스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이지만 크기가 옆으로 길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보 이미지에서는 기존 베이스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나 있던 것으로 보아 양산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아마도 옆 스커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크기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까지 엘프마을 베이스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크기를 줄이기보다는 높이 조절 아크릴을 별도로 판매하여 통일된 규격을 고수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은 이례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건 핵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마마티아나의 대낮을 살펴보겠습니다. 엘프마을의 캐릭터들은 각자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마티아나의 이미지가 대낮과 잘 어울린다는 의미일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낫을 든 엘프는 어떤 이미지인지 저로서는 쉽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엘프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없는데 낫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역시 사신이죠. 그렇다면 마마티아나에게 사신의 무서운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걸까요? 마마티아나의 성격이나 배경 설정이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대낮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여러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짙은 황금색 장식으로 꾸며진 몸체와 파란색에서 은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처리는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측면에 새겨진 고대 문자 같은 문양과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감, 손잡이 끝부분의 반투명한 파란 구체는 전체적으로 마법 아이템 같은 분위기를 강조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쿠쿠로의 무기에 대한 설정을 보면 푸른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끼는 쿠쿠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검과 대낫 역시 유사한 색상을 띠고 있지만 이러한 설정이 없는 것을 보면 주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정은 무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푸른 금속 자체에 마법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어서 특정 인물들만 쓸 수 있는 마법을 걸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신발은 골드 메탈릭 컬러의 하이힐로 3명 모두 발등을 과감히 드러낸 디자인인데 딸들은 일부분이 금속으로 덧대어진 디자인이라면 마마티아나의 경우에는 신발 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곳곳에 몰딩 디테일을 담아 면을 가득 채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이 골드 메탈릭 컬러의 색감을 보면 미묘하게 표현된 거친 느낌과 음영 표현이 담겨있는 모습이 너무 훌륭했고 이 디테일은 종아리에 둘러져 있는 다리 방어구까지 이어져 세실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스타킹 미러는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풍부한 디테일이 담겨 있었는데요. 펄도색으로 마감된 오묘한 색상과 크로스된 검은 선이 포인트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무릎과 오금에는 섬세한 음영 표현이 더해져 다리의 조형미가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튼실한 허벅지에는 금속 프레임으로 표현된 스타킹 밴드가 둘러져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현실성보다는 화려함을 강조한 모습이었고 다른 부위들과 함께 보면 깊이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주 훌륭했습니다. 스커트는 전면과 측면으로 나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면 스커트는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소재로 표현되어 있어 뒷모습이 은은하게 비치면서도 겹쳐진 부분에서는 색이 진해져 유사 그라데이션 효과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클리어 파츠라서 꽤나 주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측면 스커트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진 디자인입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천을 연상시키듯 부드러운 곡선으로 조형되어 있는데요. 빛을 받으면 은은한 파란빛이 돋보이는 펄도색과 규칙적으로 배치된 별장식 덕분에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앞스커트와 더불어 풍성한 이미지를 만드는 주요한 파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파츠임에도 이 옆스커트에는 상당히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파츠가 연질로 만들어져 피규어의 부품치고는 나름 무게가 있는데 몸체와 연결하는 조인트 부분이 단단하게 결착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결합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스커트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조형 기술로 만든 건 알겠지만 왜 이 부분을 분리되게 설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허리에 두르듯 설계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인트를 위가 아니라 옆으로 끼우게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드로 붙여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앵그리했습니다. 이 파츠가 화려함의 주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는 너무나도 큰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커트와 연결되는 금속 프레임은 곡선 형태로 디자인되어 몸통을 감싸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조각된 디테일과 갑옷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틈새로 배꼽의 디테일이 도드라져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착 가능한 앵그리한 스커트를 분리하면 사타구니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맨살의 조형과 엉덩이 전체에 더해진 음영 표현을 세밀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히 노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마티아나의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면서도 버텍스의 수준 높은 제조 기술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을 보면 고급 피규어답게 손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정교하게 조형되었고 소매는 끝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된 라벤더 컬러의 프릴과 여러 겹으로 연결된 금속 외장이 조화를 이루며 갑옷과 드레스가 절묘하게 섞인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흡사, 꽃이 피어난 듯한 디테일로 표현되어 매우 놀랍고도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보면 아무래도 이 친구와 비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엘프 마을 캐릭터 중에서 최강 피지컬로 꼽히는 루루냐가 크기와 노출도 면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마마티아나의 노출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크기는 한층 더 커진 초대형 왕찌찌로 표현되어 있었고 특히 중력에 의한 무게감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얇은 끈 하나로 흘러내릴 듯한 가슴을 힘겹게 받치고 있는 디자인이 시각적 긴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이 끈은 가슴 가리개를 지나 금속 프레임과 연결되어 가슴의 무게를 비합리적으로 분산시켜주는 구조였는데요. 메탈 디테일과 규칙적인 엠보싱이 돋보이는 크롭 자켓을 보면 짧은 밑단 디자인 덕분에 옆구리와 등이 훤히 드러나 있음에도 하이레그와 연결된 포인트가 보이지 않아 의상의 완결성이 다소 어지럽게 느껴졌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만큼은 고급스럽게 완성된 의상이었습니다.
헤드 조형에서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양갈래 머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연해지는 웨이브로 조형된 머리카락은 가닥마다 두께와 방향성이 다르게 표현되어 바람에 휘날리는 움직임을 매우 정교하게 연출하며 머리 전체가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젊어 보이는 이미지와 함께 화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의 복잡한 조형 디테일을 완벽히 담아내기 위해 가벼운 동시에 단단한 재질로 제작되었는데 텐션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했지만 양갈래 머리의 연결 부위나 머리카락끼리 붙어있는 부분이 파손의 우려가 매우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금속으로 표현된 후광 파츠는 흰색 리본으로 묶인 머리끈과 연결되어 머리 뒤에 고정되는 구조인데요. 둥근 원형에서 날카롭게 뻗어나가는 금색 스파이크가 균형 있게 배치된 형태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마치 신성한 후광을 연상시키며 캐릭터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후광은 클리어 파츠나 마법적인 이미지를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다른 부위에서 볼 수 있는 금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진짜 금속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마마 티아나가 힘 스탯이 높은 캐릭터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담이 생길 것 같은 디자인이라 설정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헤드 조형을 보면 옆머리가 길게 내려와 있다거나 머리를 일부 따은 디테일도 볼 수 있고 앞머리 역시 내려와 있어 3명에게서 유사한 포인트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실과 쿠쿠로는 앞머리가 한쪽 눈을 가린 스타일인 반면 마마티아나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성숙한 이미지를 풍기면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아 분위기에서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옆머리 사이로 튀어나온 큰 귀와 선명한 보랏빛으로 표현된 큰 눈동자가 눈에 띕니다. 눈동자의 디테일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아이라인에 표현된 하이라이트나 홍채에 표현된 디지털 패턴 덕분에 깊이감 있는 색채가 잘 드러나 있고 부드러운 핑크톤의 볼터치 위에는 사선으로 빗금 표현이 되어 있어 얼굴에 따뜻함을 더해주고 치아가 살짝 보일 정도로 벌린 입에는 아랫입술이 강조되어 여성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가 아래에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딸들에게도 점이 하나씩 있는 걸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유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체용 파츠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츠를 보면 셉터 손잡이, 모자, 후광 파츠 제거 후 사용할 머리끈, 웃는 얼굴, 교체용 찌찌 가리개, 스커트 제거 후 조인트에 사용하는 장식, 반지가 껴있는 왼팔이 있습니다. 셉터는 대낫에 있던 투명 구체를 분리한 후 손잡이를 끼워주면 바로 완성되며 대낫과는 다르게 손에 끼우기도 편했고 착용한 모습도 깔끔했지만 볼륨감이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보여 저는 스커트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대낫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반지는 네 번째 손가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반지의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카메라로 촬영하니 그나마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색도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해상도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훌륭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교체형 얼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의 프린팅과 입모양의 디테일이 살짝 바뀌어 있네요. 웃을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모습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투영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웃는 얼굴에 한 표 주겠습니다. 참고로 모자는 자석으로 고정됩니다. 모자입니다. 후광 파츠를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고 퀼팅 패턴과 금색의 뾰족한 장식들이 배치된 것을 보면 아무리 봐도 왕관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왕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관임에도 보석 장식이 없는 걸 보면 엘프들에게는 보석이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왕관이라고 하니 티아나가 엘프 마을의 여왕을 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버텍스에서 출시한 엘프마을 14번째 주민 마마 티아나를 살펴봤습니다. 엘프마을 시리즈는 별다른 미디어 믹스 없이 피규어의 오리지널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엘프라는 소재와 제품의 퀄리티로 정면 승부하여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걸까요? 버텍스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어 만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스커트 고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설계와 방심하면 머리카락이 파손될 것 같은 구조는 제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다면 양산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건 정말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마마 티아나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엘프 마을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현 시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마마티아나를 등장시킨 건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흠칫 놀랄 수 있는 터무니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조형과 도색의 우수성, 존재감 있는 크기와 디자인,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디테일, 재질 묘사를 통해 부드러운 천과 단단한 금속 파츠를 조화롭게 구성하고 실제로 구현했다고 믿기 어려운 풍부한 머리카락의 표현은 다른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 시대 최고의 스케일 피규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20점을 주고 싶네요. 기존의 엘프 마을과는 전혀 다른 등급으로 출시된 제품인 만큼 마마티아나와 동급으로 다크엘프 마을에서는 어떤 제품을 출시해줄지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